정작 우리 신 교수님은 청년 때,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대충 살았습니다. 저도 열등감이 많고 네.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그런 청년이었고요. 사실은 의과대학이 제 체질에 안 맞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과 체질이 아닙니다. 문과 체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과대학 자체가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그럼 뭐 대충 공부했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 가운데서는 제일 문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고 왔는데 그걸 하면서 제 인생의 변화와는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작년 8월 27일 날 뭐 하셨죠?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죠. 그날 로또에 한 50억 되었다. 막 번호 순서까지 막 기억이 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감정 기억, 이모셔널 메모리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기억은 사라지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기억. 예를 들면 뭐 큰 교통사고 났어. 불났어. 강도 만났어. 그런 날을 잊을 수가 없겠죠.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뇌에서 기억을 강화시키죠. 반대로 너무나 행복했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런 순간도 똑같이 우리 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감정 기억들이 우리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서 제 뇌에는 많은 긍정적인 감정 기억들이 생겼어요. 지치고 힘들 때 그 힘으로 살아가죠. 젊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만 오다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의 스승이 툭 던졌던 한마디, 나의 부모가 나에게 툭 해주셨던 한마디, 그런 기억들이 제 삶에 큰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되거든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 기억이었는지 한두 가지만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들으면 웃을 텐데 제가 날라리 의사였다고 이제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대충 하는 그런 의사였는데 제 스승이 위대한 정신과 의사 분이세요. 네.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셨죠. 하도 유명해서 전국에서 편지가 옵니다. 제가 정신과 수련을 받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이 박사님이 나를 부르세요. 닥터신 외래로 좀 내려와. 가니까 편지를 한 장 툭 주시면서 답장을 좀 써오라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6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이제 실력이 늘었는가. 나와서 편지를 읽는데요. 눈물이 났어요. 어떤 어머니가 보낸 편지인데 딸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이 딸을 낳고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구전 일을 하면서 키웠는데 너무 잘 자랐어. 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방에서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아픈 게 학원을 못 보내줬대요. 참고서를 넉넉하게 못 사줬대요. 그런데 엄마 걱정하지 마. 친구들하고 같이 보면 돼. 이렇게 엄마를 위로하던 딸이었던 거예요. 그 딸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딸이 잘못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엄마의 인생이 담겨있는 정말 장문의 편지였어요. 밤에 당직실에서 그걸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직까지 답장을 써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야 답장을 쓰죠. 그 내가 똑똑한 사람이 이시영의 책을 읽으면 되겠다. 보련듯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박사님이 책을 고개를 드니까 아침 해가 떠올라와요. 그 순간 완벽하게 이시영의 빙의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 실컷 울게 버리더라. 절대로 이 아이가 잘못될 수 없다. 그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손만 잡아주시라. 막 구구절절 저도 막 장문의 편지를 썼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시영 박사님이 떤 편지니까 이시형, 신영철 드림. 다음날 아침 그 순간을 제 평생 잊지 못합니다. 편지를 이렇게 이 박사님이 한 장 다 보시더니만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닥터신, 예. 자네 이름은 빼지더래. 딱. 세계적인 대가가, 세계적인 왕초보가 써온 글을 보시고 자네 이름 빼고 내 이름으로 보내거라.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방을 나와서 이시영이 시키면 밤새 일을 했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신과 의사가 되는데 그래도 가장 귀한 감정 기억의 순간입니다. 그 방을 나온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정신과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런 기억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한테 인정받는다, 또 그 힘으로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들은 참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좋은 감정 기억들이 많이 있으시고 뭐 아름다운 청년을 다 보내고 또 힘든 시기도 보냈겠지만 내가 만약에 다시 청년이 된다면 나는 이런 건 좀 더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너무 후회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많죠.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청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삶이지만 그것도 제 삶의 한 부분이고 또 부족했고 문제가 있었고 힘들었고 좌절했고 그런 부분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자 그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면 나 공부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공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기회 많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앞으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의학적인 분야의 공부를 해보고 싶지만 아마 다시 돌아간다면 또 그때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또 희생해야 되거든요. 내가 공부만 했다면 세상을 잘 몰랐겠고 사람들과 못 사귀었겠고 놀지를 못했겠죠. 이걸 과연 희생하면서까지 그걸 할 가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가도 똑같이 그냥 살았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채채비 혹시 계속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 대가들 모셔서 말씀을 들었다 보면 먼 청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난 나름대로 그 모든 삶을 정말 수용하고 그것이 내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아주 공통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길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릇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길이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